초보자를 위한 기초 C 언어 강좌.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a는 0.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요 int형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초기 값을 0으로 줘라 이런 말이죠. 이거를 메모리에 어떻게 할당이 되냐면 요렇게 요런 메모리 공간이 이 int형만큼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생성이 돼서 이 안에다가 0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단일 변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값만 가지는 그런 변수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알아볼 배열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하나의 변수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int형만큼 이렇게 5개만큼을 하나의 변수로 묶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거를 해보면 자 int b의 5개는 1, 2, 3, 4, 5 요렇게 해서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보면은 int형 b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이거의 공간은 5개예요. 5개고 초기화를 해줄 때는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1, 2, 3, 4, 5 요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메모리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할당이 되고요. 이렇게 5개의 값을 요거를 그냥 일반 변수로 선언을 하려면 변수 자체를 5개를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로 묶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 배열을 선언할 때는 규칙이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죠. 우선 요 개수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요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개수를 써줘야 되고요. 요 개수는 만약에 여기가 a가 뭐 한 3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a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건 변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무조건 상수값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변하지가 않죠. 이렇게 5라고 직접 쓴 거는. 그래서 이렇게 상수값으로 직접 숫자로 써줘야 된다는 거 먼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5개를 선언을 했는데 3개만 초기화를 시켰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첫 번째에는 1이 들어가고 두 번째에는 2가 들어가고 세 번째에 3이 들어가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넣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를 아예 0으로 다 초기화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요렇게 다 지우고 여기다가 0 요런 식으로 써주면은 첫 번째는 0이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부터 계속 0이 들어가니까 모두 0으로 초기화 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요렇게들 많이 쓰고요. 자 우선 되돌려 놓고요. 요렇게 되는데 그리고 배열에 요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는데 이 원소의 개수가 5라는 거죠. 그래서 요 5도 생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를 생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줄 수가 있는데 자 4, 5까지만 넣어보죠.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아까 여기를 5로 써준 거랑 똑같이 들어가요. 이 생략을 해주게 되면 요 뒤에 초기화한 요 개수만큼 이렇게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5개만큼 사용을 할 수 있는 변수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5로 써준 거랑 똑같이 작동을 하는데 반면에 요렇게 3개만 써줬어요. 아까 여기를 이 원소의 개수 여기를 5로 해줬을 때는 이렇게 1, 2, 3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지우고 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이렇게 1, 2, 3만 들어가고 요 뒤에 이거는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3개만큼의 크기로 생성이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만약에 초기화를 안 했어요. 요거는 에러가 나요. 아까처럼 여기를 5로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직접 여기다가 써주게 되면 여기를 초기화를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은 아무도 모르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요. 그래도 이렇게 선언을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뒤에서 뭐 어떤 식으로 값을 넣어줄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없이 자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다시 돌리죠. B의 5는 이렇게 1, 2, 3, 4, 5 일단 이렇게 돌려놓고요.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명시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자동으로 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잘 쓰진 않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지금 5개일 때는 여기 5개만큼 배열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거를 일일이 다 세봐야 돼요. 아니면 뭐 밑에 사이즈 오브라든지 이런 걸로 코드로 써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인 걸 좋아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써줍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써주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뭐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죠, 배열을. 이런 식으로 캐릭터 str 뭐 10은 이렇게 하고 abc 이런 거를 지난 시간에 문자열을 알아볼 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C 언어에서는 요 문자열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형으로 선언이 된 이런 str이란 변수를 이렇게 10개만큼의 배열로 지정을 해서 선언을 해서 거기에다가 abc를 넣어준 거예요. 사실상 이 문자열이라고 특별할 게 없는 게 그냥 문자형 배열이에요. 대신에 끝날 때는 꼭 이렇게 널문자로 끝나야 된다는 거, 그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요거를 이렇게 위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도 이렇게 2개가 없을 때는 1, 2, 3을 넣고 0으로 다 초기화를 해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ABC를 하나씩 ABC를 넣고 이 뒤에를 다 0으로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널문자를 넣은 거랑 똑같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널문자를 안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ABC를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원래 배열은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넣어도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건데, 그 문자열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큰 따옴표를 이 C 언어에서는 그냥 요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걸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자열도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문자형 배열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화를 할 때 요 부분도 전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초기화를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0을 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 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그냥 널문자가 있는 것처럼, 전부 널문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일단 지우고요. 그래서 이 배열을 또 중간에 값을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B의 0번째는 1 이런 식으로, B의 첫 번째는 2, B의 두 번째는 3,
B의 세 번째는 4, B의 네 번째는 5.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부터 이 원소의 번호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5개잖아요. 5개라고 해서 이게 5번까지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대부분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번부터 시작을 하고 끝나는 건 4번에서 끝나죠. 0번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5개가 되면 4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이렇게 그 원소의 번호까지 써준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인트형 변수랑 똑같이 사용이 돼요.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딱 써주시면 일반 변수랑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를 주석으로 달아 놓고요. 자, 그래서 이런 원소 개수가 하나인 배열을 1차원 배열이라고들 해요. 그래서 1차원 배열을 지금까지 알아봤고, 그리고 이 차원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뭐 C 하고 2에 5개는, 자, 1, 2, 3, 4, 5 이렇게 하고 6, 7, 8, 9, 10 요런 2차원 배열도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아까 1차원 배열 요거 5개 선언한 거는 요런 식이었죠? 요게 요런 식으로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5개만큼이 2개가 있죠. 요거를 모양으로 생각을 하면 뭐 MS 워드나 아래 한글 같은데 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셔도 되고, 엑셀에 그 한 칸 한 칸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뭐 이 차원은 이렇게 1차원, 뭐 2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늘려줄 수가 있어요. 뭐 메모리가 허락되는 한, 컴파일러가 허락하는 한 계속 넣어줄 수가 있고, 3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건 2차원 배열의 모양이고, 3차원은 그 큐브 있죠. 한 면의 색깔을 똑같이 맞추는 거, 그런 장난감,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한 칸 한 칸이 이렇게 인트형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책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4차원부터 이게 머릿속에 도형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어떤 구조인지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int d 하고 뭐 2, 자, 이렇게 3 하고 4, 5, 6 요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차원이죠. 이런 5차원 배열이 있어요. 이런 거는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래서 요런 배열을 생각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원소,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요게 일단 6개죠. 일단 6개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 6개가 있는데 그게 5개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게 이런 게 이게 뭐 6개라고 하면, 이렇게 int 이렇게 6개라고 하면 요게 5개만큼 있는 거예요. 지금 1개만큼 있잖아요. 이렇게 2개, 3개, 4개, 5개. 일단 여기를 2차원까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3차원은 이 모든 게 4개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이렇게 요게
자, 요게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복사를 하고 이게 4개만큼 더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4개 이런 식으로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3차원이고요. 그리고 요게 또 3개만큼 더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뭐 복잡할 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요게 차원이 늘어나도 별로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요 위에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초기화되는 부분, 그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1차원 배열일 때는 그냥 이렇게 원소를 중괄호로 묶어주고 콤마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차원이 되면 이렇게 1차원 초기화 된 게 2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콤마로 구분을 해준 거죠. 그냥 단순히 이런 거예요. 그리고 3차원일 경우는 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3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요만큼이 3개가 있는 거니까 요만큼을 또 콤마로 구분을 해서 중괄호로 묶어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뭐 중괄호가 많고 콤마가 많고 해도 이렇게 뒤에서부터 하나씩 선언을 해나가다 보면 결론은 선언이 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열들은 요건 지우고요. 배열들은 반복문이랑 사용될 때 되게 좋아요. 편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int i는 0 뭐 이렇게 해놓고 for i는 0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해주고, 뭐 printf %d 계획문자, 다음에 요 위에 배열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냥 b에 이렇게 해서 i, 자 이렇게 해주면 i가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4겠죠. 그래서 자, 요 밑에 있는 요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i가 계속 들어가서, 이게 선언을 할 때는 상수값이어야 되지만 이렇게 중간에 사용을 할 때는 변수값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문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다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지우고요. 그리고 메인 함수도 돌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성적관리 프로그램은 한 명을 입력을 받아서 그 한 명을 출력해주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요번에 배열을 알아봤으니까 배열을 사용해서 여러 명을 입력을 받고 여러 명을 출력을 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변수를 먼저 고쳐줘야겠죠. 요 이름부터 여러 명이니까 배열로 선언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20명까지, 그리고 자, 요건 복사를 하죠. 그리고 그레이드는 일단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입력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20명. 자, 일단 복사를 해서 그냥 붙여 넣을게요.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코멘트도 역시 20만큼, 그러니까 입력 받는 것만 지금 이렇게 20만큼 배열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초기화도 이게 아니라 자, 요렇게 0, 이것도 이렇게 0으로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돼요. 요렇게. 저는 요렇게 자주 합니다. 문자니까. 이것도 다시 고칠게요. 문자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인트형이니까 그냥 0 써줘도 되고요. 이렇게 0, 여기도 0.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입력 부분을 또 고칠 거예요. 여기도 변수가 배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배열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전에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합시다. int index는 0. 얘가 하는 역할은 입력 받을 위치. 얘가 하는 역할은 입력을 처음에 받을 때는 0번으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을 받을 때는 1번으로 또 입력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 배열의 원소를 하나씩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index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입력받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이런 변수들을 배열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네임 같은 경우에는 index 뭐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죠, 네임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그리고 요 밑에 점수도 역시 인덱스. 요거를 밑에까지 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멘트 여기도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인덱스 풀풀 이렇게 해서 하나를 증가를 시켜요. 여기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입력 메뉴를 골라서 여기를 들어오면 인덱스가 처음에는 0이잖아요. 아까 여기서 0으로 초기화를 해줬기 때문에 처음에 0번째 원소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걸 하나를 더하는 거죠. 증가를 시키면 두 번째 입력을 할 때 이게 하나가 증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인덱스가 이 원소 번호는 1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을 입력을 받을 수 있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적 이제 확인 이 부분을 또 고쳐봐야 되는데 우선 여기 계산 부분을 고쳐봐야겠죠. 이것도 단순히 배열로 고치면 되는데 입력을 많이 받았으니까 출력할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출력 부분까지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자 int i는 0 해서 반복문으로 감쌀 거예요. for i는 0부터 i가 인덱스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i를 하나 증가를 시키고요. 어디까지 묶냐면 여기 get 캐릭터 앞에까지 and for i 이렇게 전 붙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돼서 계속 찍힐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배열로 바꿔줘야겠죠. 이거는 i로 바꿔주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런 거는 계산하고 한번 찍은 다음에 버릴 거기 때문에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출력문을 또 바꿔줘야 되는데 좀 표 형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표 제목을 일단 먼저 찍고요. printf 이름, 그리고 역/t 하나 더, 그리고 등급 역/t,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총점, 평균, 다음에 평가, 그리고 계획 문자. 자,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 표 같은 데서, 그 엑셀이나 이런 데도 위에 이렇게 제목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줬는데, 중간에 역/t는 뭐냐면, 자, 이렇게 커서, 이게 대충 쳐보고, 이렇게 커서를 여기다 옮긴 다음에, 키보드에서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뛰는 거랑 다르게,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요거를 탭 문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넣어준 겁니다. 탭키를 누른 거랑 똑같이 작동을 하고요. 그거는 요 제목이랑 값이랑 줄을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rintf 해서 이렇게 빼기 표시로 줄을 쳐줍니다. 좀 구분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계획 문자, 요거는 요 반복문 밖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고요. 요건 한 번만 찍힐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화면 출력을 할 건데, 출력하는 것도 저 아까 위에 제목이랑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게 이름이라고 써져 있는 건 필요 없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도 t. 자, 이렇게 탭 문자가 하나 더 있었죠. t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배열로 i로 바꿔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밑에도 여기 등급은 빼고, 여기는 t, 그리고 얘는 배열이 아니니까 그레이드는 넘어가고, 국어 점수 마찬가지로 여기도 탭 문자. 일단 밑에 요것만 먼저 고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고치고, 아이고, 퍼센트를 지웠어요. 이렇게 됐고요. 여기도 i, 여기도 i, 영어도 i고, 여기도 i. 아이고, 자, 이렇게 바꿔줬고요. 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하고, 여기는 탭 문자가 아니라 마지막 평가는 그냥 계획 문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i,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F7 눌러서 일단 컴파일 먼저 해보고, 에러는 없어요. 자, 실행. 여기서 입력, 다음에 홍길동, 다음에 80, 80, 70, 60. 잘했어요. 1번 김철수, 다음에 100점,
70점, 50점, 40점. 국어만 잘함. 그 다음에 다시 하나 5와 0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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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매우 잘함. 그 다음에 하나 더 김명희. 그 다음에 50점, 100점, 40점, 75점. 그 다음에 수학만 잘함. 자, 이렇게 입력을 여러 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을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제목을 넣은 거 탭 문자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간격 조정이 됐고요. 또 그만큼 이렇게 줄이 맞춰졌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줄에 한 사람씩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까요? 박초롱. 그 다음에 100점, 100점, 50점, 100점. 영어만 못함.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출력 하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큐 나가게 하고, 자, 이렇게 오늘도 요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고쳐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배열의 연장이기도 하고 배열하고 관계가 깊기도 한 포인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